송을 들으이소. 함께 목소리를 내주이소. 1964년 5월 경남 김해의 한 마을에서 한 여성의 삶이 송두리째 바뀌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18살이던 최말자 씨는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노 씨의 혀를 깨물며 저항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노 씨의 혀가 1.5cm 잘렸는데요. 이거는 명백한 성폭력인데도 오히려 조사 과정에서 무시를 당하고 경멸 어린 시선을 받아야 했고요. 자신을 지키기 위한 정당방위였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최 씨의 행동이 노 씨가 성폭력을 시도하게 된 원인이 됐을 거라면서 오히려 상해죄로 최 씨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해당한 여성이 부끄러워해야 하는 그 당시의 사회 상황 속에서 최 씨가 작년에 용기를 내 재심을 청구했는데 법원에서 기각을 했다네. 어떻게 된 일인지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최말자 씨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말자 씨?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인터뷰 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예, 사건을 다시 판단해 달라고 지난달 이제 재심을 신청했는데 지난달 법원이 이를 기각을 했습니다. 네. 굉장히 저희가 뉴스를 통해서 이제 보면서 저희도 좀 화가 나던데 낙담이 좀 크셨을 것 같아요. 예. 57년 전에 재판이 끝난 후 4개월 후에 신체 건강한 갑종으로 군 입대를 했어요. 그리고 베트남 파병을 가서 운전병 특기로 만기를 채우고 전역을 했어요. 그렇게 분명한 자료를 제시했는데도 기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성폭행을 시도하려고 했던 그 노 씨가 그렇게 했단 말씀이시지? 예, 그렇죠. 그러니까 장애가 있다는 판단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이런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런 자료를 제출했다, 이 말씀이시죠? 요번에 재심하면서 그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도 뭐 반세기가 넘었단 동, 뭐 뒤집어 달란 동,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강간미수 사건을 강간미수를 검사가 뺐으니까, 고의를 뺐으니까 정당방위가 안 되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러다 보니까 그 특수주구 침입하고 중상해하고 검사하고 판사는 재판을 해가지고 2년 10개월을 판결을 내리지 않습니까? 예. 네. 아니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성폭행 미수에 관해서는 언급이 없었고 재판부에서 서로 이제 그런 부분만 상해죄로 오히려 지금 우리 이 최말자 스님한테 물어서 실형까지 사셨지요. 그렇죠. 아이고. 그리고 검사가 고의로 재판을 검사 조사를 하면서 네. 검사 받는 첫날부터 구속을 시켰어요. 2개월 동안 압박 조사를 하면서 예. 뭐 2년 전년 하면서 온갖 협박 공갈로 치고 그렇게 재판을 했지 않습니까? 2개월 예. 2개월로 검사가 조사를 했고 판사는 4개월 12일로 재판을 그 두 가지 특수주구 침입하고 중상해죄를 그렇게 재판을 하면서 연장하면서 합의를 하라 그래갖고 합의를 하는데 나는 죄도 없어도 이 구속이 돼갖고 살고 있는데 제가 있으면 나는 구속을 죄를 받을 겁니다. 그렇게 돈 주고 합의를 10원도 못 준다고 내가 얘기를 했죠. 네. 하니까 아버지가 그 딸을 더 이상 감옥살이를 하기 힘들어가. 그래서 그때 논항구역을 팔아가지고 나도 모르게 합의금을 줬더라고요. 아이고. 그 검사하고 판사들이 그렇게 압박 조사를 하고 공갈 흑박을 하니까 아버지도 진짜 평생을 딸을 어떻게 감옥을 살리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논항구역을 팔아갖고 그 합의를 했더라고,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요는 그러니까 일단은 피의자로 됐고 구속이 된 상태에서 그렇지요. 유치장에서 계속 있으면서 판결까지 이렇게 조사도 받고 공판도 6개월 12일. 6개월 12일 동안. 예. 자, 그러면은 조사 과정도 조사 과정이지만 1964년 56년 전에 그 사건을 사실 조심스럽지만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요? 그런데 이제
내가 길을 알게 달라서 길을 알게 줬어요. 아, 주고 길을 걷고 돌아서- 계시는데 예. 아니, 돌아서는데 네. 뒤에서 내 양 어깨를 잡고 발을 거두었어요. 그렇게 뭐 사정없이 넘어졌죠. 넘어지니까 배 위에 올라타고 그냥 엎드려 키스를 하려니까 내가 두 번은 밀어냈어요. 두 번은 밀어냈는데 세 번째는 넘어지면서 머리에 돌에 이제 머리를 받친 거죠. 치면서 넘어지니까 정신도 잃어버리고 또 배 위에 올라타니까 숨을 쉴 수가 없으니까 의식을 잃은 거죠. 그리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체리가 일어나려니까 입안에 무엇이 이상한 게 들어서 그 자리에서 뱉고 일어났죠. 근데 조사받을 때는 소리를 질러라는데 내가 만약에 거기서 소리를 질렀다면은 그 돌멩이를 갖고 내 머리를 쳤다면 지금 이 자리에 내가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걸 생각하면 끔찍하죠. 그러니까 조사 과정에서 검사가 그때 그러려면 소리치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그렇게 많이 여러 번 광고가 얘기를 했어요. 네, 저도 안 그래도 그 보도를 보고 참 충격을 받았는데 아니 네. 이렇게 피해자가 어떻게 그렇게 소리를 지를 수는 뭐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닌데 왜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냐? 하니까 뭐 그런 정신도 없었고요. 예, 그러니까. 예. 근데 이제 이 남성이 오히려 그 혀가 깨물렸다 중대상해죄로 뭐 큰 네. 소리를 막 쳤다 그리고 그렇죠. 협박도 했다 이런 얘기를 들어가지고요. 뭐 무슨 얘기입니까? 사건이 끝난 17일 만에 네. 낮에 우리 집에 고아군에 그 똑같은 놈이 한 10사람이 와가지고 마구간에 있는 소를 끌고 나오고 우리 부엌에 있는 식칼을 들고 나와갖고 나를 찔러 죽인다고 지 병신 불구 만들었다고 마루를 막 뛰면서 흑박 공갈을 하면서 나온나 죽인다. 내를 병신 만들었으니까 그래 책임을 지라. 그러면 이자료를 줄라.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자를 저거가 잘못해놔 놓고 예. 남자가 잘못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검 판사들도 원인 제공은 어디에 가버리고 없고 결론만 갖고 내가 나를 중상해를 몰기 위해서 그렇게 강간미수를 빼버리고 재판을 한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런데 집에 와서 네. 식칼을 들고 위협하면 일단 주거침입이잖아요. 그럼 경찰이 와서 좀 경찰에 신고를 하면 예. 그 뭐 잡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잡아갔는가 봐요. 나는 그때 몰랐는데 예. 잡아가는 줄 알고 일단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일단락이 됐는데 그럼 이제 수사 과정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수사 과정이 뭐 2개월 조사받고 4개월 이제 재판을 돌입해가지고 6개월 10일 동안 구치소에 계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예. 그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던가요? 그 경찰서에서는 한 2달 동안에 조사를 하면서 그때도 뭐 책임을 지려면 결혼을 하든지 이자료를 주든지 그러면서 싱글싱글 웃으면서 조사를 받았어요. 그 경찰서에서도. 그러면서 경찰서에서는 강간미수하고 특수주거 침입을 송치를 시켰어요. 시켰는데 검사가 조사를 받으면서 고의적으로 강간미수를 빼버렸지 않습니까? 빼고 조사받는 첫날부터 구속을 시켜놓고 2달 동안 남자를 병신불구를 만들었다고 책임을 지라. 결혼을 해라. 이자료를 주라. 합의를 하라. 그럼 내가 뭘 잘못했는데 합의를 합니까? 그럼 죄가 없어도 구속을 시켜놨는데 나는 죄가 있으면 죄를 받겠다. 그리고 돈 10원도 못 준다. 그랬더니 아버지한테도 물론 그랬겠죠. 네. 딸을 합의를 안 하면은 평생 감옥에 살린다고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딸을 평생 감옥에 살릴 수가 없으니까 그때 논 한 구역을 팔아가지고 합의금을 주더라고. 나도 모르게. 나는 네. 절대 10원도 못 준다 했으니까. 줬는데 그것도 검사 판사들이 그렇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예. 그 책임도 검사 판사가 져야 돼요. 그 논 한 구역이 그때도는 아버지가 등짐으로 피땀 흘리 모은 돈인데 그 돈을 줬을 때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가슴이 진짜 미어져요. 정말로 말을 다 할 수가 없어요. 그걸 생각합니다. 예. 그거 다 사법이 책임져야 됩니다. 예. 사실 18살이면은 진짜 이게 어린 나이인데 그렇죠. 그런 험한 일을 겪고 그 이후 상황이 오히려 채말자 씨를 보호해야 될 사법부에서 이런 더한 가해를 했다는데 참 많은 분들이 아마 그렇죠. 분노를 느끼실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분명히 피해자인데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당시 판결문은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굉장히 충격적이었다고 하던데.
그러니까 그때 나이가 어리니까 그런 것도 모르고 저런 것도 모르고 이제 석방을 시키니까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나오가 보니까 아버지가 합의금을 주고 그렇게 2년 10개월로 그 유죄가 됐더라고요. 예, 그럼 예. 그런 유죄인지 무죄인지도 그 사안도 저는 잘 모르지 않습니까? 어리니까. 예, 네. 예. 그래 뒤에 내가 살아보니까 아 이거는 아니다. 그래서 이거 재심을 했다 아닙니까? 네. 아, 뭐 여기까지만 해도 하나부터 열까지 다 억울한 내용밖에 없는데 정말 마음고생 정말 심하셨을 것 같거든요. 그동안 네. 제일 힘들었던 점은 뭐가 있습니까? 그 말을 다 하려면 책을 써도 몇 권을 쓰겠죠. 근데 제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건을 대한민국 판례 그 범 교재에 실어서 그 학도들이 지금도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본인의 동의도 없이 이 책을 실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것도 인권을 짓밟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혀절단 사건마다 이 사건마다 그 서두에 이 내 사건을 실더라고요. 네. 그럼 그것도 명예훼손죄 아닙니까? 네. 본인의 동의 없이 그것도 사법이 책임져야 될 겁니다. 그런 인권을 짓밟고 국가가 나이 어린 그걸 보호를 못해 줄망정 자기들 형제고 자식이라면 그런 형벌을 내리겠습니까? 나는 지금 생각하면 정말 치가 떨리고 요번에 재심을 하면서도 그 분명한 재판 후에 4개월 만에 군 입대를 갑종 신체 건강한 갑종으로 군대를 가고 네. 베트남 파병을 가서 네. 전투병 특기로 만기를 해서 전역을 했는데 이 자료를 분명히 제시를 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면 어째서 그게 중상해가 되고 이게 유죄가 됩니까? 그런 걸 다 사법이 조작하고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예, 예. 피해자를 가해자를 만들어서 그래서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줘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때 잘못한 거 정당방위를 만들려면은 강간미수하고 특수주거 침입을 하면은 정당방위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 그걸 그렇게 바로 잡으면 이게 무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그걸 뭐 반세기가 넘었단 동, 뭐 바꿀 수가 없단 동,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 57년, 6년 전이나 지금이나 뭐가 달라졌습니까? 나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내 자신이 우리 후배들한테 부끄럽습니다. 예. 정말로 억울하고. 근데 이제 그 일단 판결이 기각 결정이 나서 또 다시 이제 항소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네, 하셨습니다. 해야죠. 예, 예. 예. 만약에 이제 법정이 선다면 뭐 또 예. 보완할 자료가 있겠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좀 하실 말씀도 있을 테고요. 어떤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내 처음부터 그 얘기 56년 7년 전에 검판사가 잘못했지 않습니까? 강간미수를 빼버렸으니까. 예. 그거를 바로 잡아서 지금도 정당방위가 되고 무죄가 되도록 내가 죄가 없다는 걸 밝혀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 정의롭고 평등한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도 이 평등한 삶을 살다가 죄 없는 인간으로서 삶을 살았으면 싶은 생각이 간절하죠. 네. 그리고 그 우리 후손들한테도 부끄럽지 않는 존재가 되어야 되겠지 않습니까? 예. 이대로 가면 나는 죄를 짊어지고 가지 않습니까? 네. 내가 나이 80이 다 됐는데 네. 얼마나 살겠습니까? 죄를 벗어야지요. 네. 그렇게 올바른 삶을 살 때까지 나는 끝까지 이거를 투쟁할 겁니다. 네. 네. 힘내시고요. 법적인 네. 명예 회복도 물론이지만 저희 오늘 자갈치 아침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이 우리 최말자 선생님이 아무 죄 없다는 거 피해자라는 거 아마 잘 아실 겁니다. 힘내이소. 예, 고맙습니다. 예,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말자 씨였습니다.
예, 뭐 오늘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미세먼지도 심하고 하니까 각별히 더 건강에